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부산의 문화예술의 다양한 소식과 이슈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플랜비 문화협동조합 이여주 예술기획실장 함께하는 플랜비의 문화데이트 문다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 부산의 문화기반시설 현황들을 먼저 준비하셨네요. 부산의 문화시설 인프라 수준이 매년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뭐 사실 매년 들리는데 최근 5년간 그래도 큰 규모의 문화시설들 부산에도 생기긴 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우리 주변의 문화시설들 떠올려 보면요. 최근 5년 사이에 들어선 대형 문화시설들은 사구에 부산 현대미술관이 있고 북구에는 부산도서관, 그다음에 중구에는 부산 영화체험박물관과 그다음 사상에는 생활사박물관이 있고요. 남구에는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 등이 생겼습니다. 부산 현대미술관은 어떻게 보면 도시 중심부에서 다소 떨어진 을숙도 위치에서 우려가 컸지만 개관 이후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찾으면서 이 서부산의 문화 활력을 주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에서 출발한 수영구에 위치한 고려제강 F1963도 있습니다. 서점과 도서관, 카페, 갤러리 등이 있는 복합 문화공간인데요. 와이어 공장을 건축가 조병수가 자연과 조화롭게 살려내서 독특하고 세련된 분위기로 많은 분들이 찾는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이 F1963은 2016년 부산 비엔날레 전시공간으로 활용되면서 많이 알려졌고요. 이후 수영 일대에는 작가 공방이나 독립서점, 작은 전시공간이나 카페들이 생겨나면서 이 골목의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공이든 민간이든 지역에 좋은 문화 거점들이 생기면 지역의 이미지 변화나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도시 전체에도 활력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활력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골목 상권도 살아나고 머물고 싶은 공간, 살고 싶은 공간으로 도시 질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예, 네네. 사실 이제 뭐 이런 문화시설이 잘 지어져가지고 잘 운영되면 그 도시도 살린다. 뭐 이런 거는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산 문화시설은 아직도 인구 대비 전국 꼴찌다 이런 말 자주 듣는데 실제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문체부에서 발간한 2020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살펴보면요. 부산에는 현재 총 124개의 문화기반시설이 있습니다. 전국 순위로는 17개 시도 중 11위. 하위권이고요. 꼴찌는 아니네요. 네. 근데 이제 인구 대비 시설 수를 보면 여전히 꼴찌가 많습니다. 아, 인구 대비 시설 수가. 네. 그렇고요. 부산의 이 124개 문화 기반 시설에는 공공도서관이 44개가 있고요. 박물관이 31개, 미술관이 8개, 생활문화센터가 15개, 문예회관이 11개, 지방문화원이 15개인데요. 부산에서 취중 특이할 만한 것은 다른 문화시설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데 생활문화센터 수만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 전국적으로 보면 우선 어쨌든 문화 기반 시설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중 공공도서관이 매년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는 많이들 공감하고 이런 것들을 늘리자 해서 했는데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여전히 아쉬움이 많다. 근데 공공도서관이나 생활문화센터들의 증가율 높은 이유가 있겠죠? 네, 이런 증가 이후에는 2019년부터 정부 사업으로 진행 중인 이 생활 밀착형 사회 기반 시설 일명 생활 SOC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생활 문화 공간들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이전의 SOC 사업들은 주로 공간 개발 중심의 대규모 사회 기반 시설 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이명박 정부 때는 4대강 사업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생활 SOC 사업은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보다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보양하고 일하고 쉬고 이런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서관이나 어린이집, 체육관이나 노인복지시설, 주차장, 작은 공원들이 이 사업들을 통해 생겨나고 있고요. 특히 기존 공간을 리모델링하거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조성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주민 입장에서는 뭐 대규모 공간 개발 이런 것보다는 우리 일상의 질이 높아지는 생활 밀착형 공간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좋은 거겠지. 부산 북구에도 작년에 부산 도서관 이제 개관했는데 공간도 좋고 내부 시설도 좋다고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소문이 났더라고요. 과거에 만들어진 그 부산의 이렇게 대형 문화시설들은 접근도 좀 어렵고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느낌도 많았고 또 건물의 규모나 외관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내부까지는 이렇게 세심하게 잘 조성을 하지 않아서 일상적으로 자주 가고 또 오래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서관도 책 보관소 느낌으로 상상력이 생기다가도 없어지는 그런 무미건조한 공간들이었는데요. 어쨌든 요즘 새롭게 만들어지는 문화 공간들은 실내 인테리어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면서
사람들의 취향과 생활 패턴을 반영하고 머물고 싶은 공간, 사용자 중심의 공간으로 변모해 가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좀 건물도 떡벌어지게 네. 딱 지어가지고 우리 랜드마크 네, 이거는 네, 뭐 네. 어떤 건축가의 작품이야 뭐 네, 이런 네.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근데 실제로 가보면 네, 안에는 맞습니다. 덩그러니 책상 있고 사람들 몇 명 앉아가지고 책 보고 뭐 이랬었는데 네. 지금은 확실히 딱 들어가면은 아 내가 여기 지금 좀 포근하게 안겨 있다 네.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공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문화 공간들이 자주 생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작년에 조성된 부산 도서관 여기 굉장히 좀 일상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 같이 잘 만들어놨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지난 11월에 개관한 부산 도서관은 부산시 차원에서 도서관 및 도서 정책 실행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부산시 최초의 직영 도서관인데요. 474억 원의 사업비로 건립되었고 현재 28만 권의 장소를 보유하고 있고요. 지하 2층에 지상 4층에 큰 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네. 최근에는 이런 문화 공간들이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지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가보니까 도서관에 전시 공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픈 강연도 가능한 다목적 로비나 또 개인 스탠드가 구비된 노트북 사용 공간까지 있어서 카페처럼 따뜻한 분위기로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11월 코로나 시기에 개관을 해서 네. 네네. 아직 많은 분들이 이용을 못하시고 계시긴 한데요. 이 시기가 지나면 또 많은 분들이 찾는 문화시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또 북구에는 얼마 전에 부산 최초로 공립 작은 도서관 2곳이 오픈했다 하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앞서 말씀하신 생활 SOC 사업으로 진행된 거지. 네, 맞습니다. 만덕 1동과 함영 2동의 경로당을 증축 리모델링해서 상학 도서관과 솔밭 도서관이 지난 12월 18일 오픈했는데요. 동네 단위로는 주로 민간에서 뜻있는 분들이 주민들과 만든 도서관들이 있어 왔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반송의 느티나무 도서관이나 예. 북구의 맨발동무 도서관도 생각납니다. 이 공간들은 주민들이 애용하는 그야말로 문턱 없는 커뮤니티 공간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요. 예. 이제 공공에서도 이런 작은 동네 단위에도 도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에서 만든 작은 도서관의 장점은 이렇게 동네에 있는 작은 공간이지만 정규 사서 직원을 배치하는 등 공공도서관 수준의 서비스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네. 것이고요. 네네. 또 자체적으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해서 잘만 활용한다면 이 지역 공동체에 또 좋은 문화 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 옆에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지. 그죠? 예. 예. 그 동네 사람들은 가가지고 같이 뭐 담소도 나누지만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뭐 음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작은 뭐 책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서로 얘기한다거나 굉장히 좀 좋은 어떤 훈훈한 느낌이 들어서요. 예, 특히 또 여기는 경로당을 증축 리모델링해서 세대 간의 교류도 있을 수 있고 참 좋더라고요. 예. 그 북구의 그 부산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이야기. 근데 사실 북구의 가장 큰 이슈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꿈꾸는 예술터 예. 조성 사업인데 이게 공모를 거쳐가지고 어렵게 국비를 유치를 했는데 북구의회에서 이게 무산이 돼가지고 지금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실정까지 왔단 말이죠. 이게 꿈꾸는 예술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네, 이 꿈꾸는 예술터 무산 사태는 작년 연말부터 사실 빅 이슈긴 네네. 한데요. 네네. 이제 우선 이 사업을 살펴보면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2018년부터 유휴 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 교육센터 일명 꿈꾸는 예술터 조성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네.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역의 생활권 내에서 문화예술 교육 전용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2018년에는 1차로 전주와 성남이 선정되었고 네. 작년에는 강릉, 밀양, 장수, 청주, 부산, 북구가 선정되어서 현재 전국에 총 7곳이 개역이 되어 있고요. 문체부에서는 2020년까지 전국에 10곳 정도의 꿈꾸는 예술터를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2018년 초기에는 주로 아동 청소년들에게 학교 밖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 공간을 제공해주는 사업으로 시작했는데요. 예예. 현재는 다양한 세대들이 어울리는 지역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교육 전용 공간으로 조성하는 생활 SOC 사업으로 확대되었고요. 교육 공간을 넘어서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잘 넣어서 관광이나 경제 활성화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지역 재생 사업으로도 발전해 가고 네.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사업은 이제 이런 게 하나 생기면 그 지역 전체가 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그리고 또 쓸모없던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것도 참 취지도 좋은데 근데 부산은 어렵게 선정이 됐는데 의회가 반대해가지고 이게 무산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지역에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던데 요 북구 꿈꾸는 예술터 사업은 원래 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부산 북구에서 계획한 꿈꾸는 예술터 사업은 이제 북구 만덕에 위치한 한국환경공단 유휴 건물을 북구청에서 매입해서 조성할 예정이었고요. 예. 예술 체험을 위한 다양한 스튜디오와 미디어 랩, 아카이빙이나 다목적실, 예술 카페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총 77억의 예산으로 이제 구성되었는데요. 예, 그중 예. 국비 10억과 시비 16억을 확보한 상태였고 이제 구비 51억을 매칭하는 과정에서 구비 규모가 너무 크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구의에 반대에 부딪혀왔고 결국 지난 12월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네. 예, 예. 근데 이런 이제 예산은 보통 구에서 체육 문화시설 만드는 것도 한 100억이 넘는 예산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런 행정에서는 최대한 국비를 활용해서 지역의 문화 거점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이런 행정의 의지와 이제 구의회의 손발이 맞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미 받은 국비 시비 26억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네. 예. 이렇게 이제 공모로 선정되어 받은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를 넘기게 되면 이제 앞으로 북구에서는 문체부에서 5년간 국비와 지방비를 최대 200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문화도시 사업도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 지자체마다 이 국비 유치가 전쟁입니다. 네. 경쟁도 예. 매우 치열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반납 사례를 남기게 되면 앞으로도 문체부 예산을 받는 것에서 또 불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꿈꾸는 예술터 자체가 이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구의회 반대의 의견인데, 근데 사실 77억 원이면 이게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네. 기초단체에서는 물론 뭐 100억 원 넘는 뭐 체육시설도 네. 하긴 하지만, 그런데 글쎄요, 어떤 해법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5년간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문화도시 사업도 또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좌초를 겪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구비가 매칭되는 51억 대부분 부지 매입비고, 네. 의회에서 당장 구재정 악화가 된다고 해서 이제 운영비 많이 된다는 얘기. 반면에 북구청에서는 매입비는 토지 소유자와 합의해서 5년간 나눠서 내고 운영 사업비는 특별 고부금으로 확보하겠다, 이런 입장. 이거 어렵네요. 네. 좀 근데 어쨌든 알려주세요. 국비와 예. 이제 그 시비까지 받은 입장에서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문체부에서 네네. 선정을 하고 이게 세금을 어쨌든 투여해서 네. 하려고 하는데 이걸 도로 반납하는 것은 사실 이게 좋은 그래요. 사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공공 목적 가치와 목적이 뚜렷한 공간들은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자산화해서 그 지역의 문화 거점으로 뿌리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야 이제 아파트 개발이나 아니면 난개발로 도시가 변화갈 때 밀려나지 않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민들의 문화적 삶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것이 이제 공공에서 해야 할 역할이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구에서 말하는 부지 매입비 과도함이나 사업지 주변의 분들이 체육시설을 원한다는 반대 이유는 기본적으로 의회가 이제 문화예술에 예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낮은 인식을 좀 그대로 네. 드러낸다고 생각하고요. 도시 전체로 보면 북구가 문화예술 교육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어쨌든 이런 단기적으로 좀 협소한 판단으로 좀 무산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술계 쪽에서는 특히나 이제 네. 어떤 문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대목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북구 의회에서 구의회 의원들이 이제 반대를 했다고 네.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의원들하고 직접 소통이 있는 분들이 체육시설을 원한다는 의지를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이후에 관심이 많아서 쭉 찾아봤는데 네. 요 예술계 쪽에서도 이 인근 아파트들 뭐 대표들하고 다 얘기를 해봤는데 딱 이렇진 않더라고요. 이 꿈터를 원하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지금 막 지역민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하는 걸 보니까 오히려 또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예술인들하고 지역민들하고 또 연대 분위기도 좀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부산 지역 예술교육단체들도 북구청에서 기자회견하고 뭐 연말에는 항의하는 집회도 열었고 이런 시위도 계속 한다고요. 네. 네, 관계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지금도 부산의 여러 문화예술 교육 단체들과 함께 방안을 내고 있고 또 이것이 이제 이슈가 되고 많은 주민들이 알게 되면서 오히려 지역에서는 자발적으로 네. 연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북구 주민들을 뭉치게 하고 있는 이제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결국 좋은 도시는 좋은 시민들이 만든다는 말처럼요. 몇몇의 자본가나 행정가 또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좌지우지된 도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좋은 시민이 되어서 우리가 지켜나가는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네. 이제 그런 변화가 이제 먼 외국의 일만도 아니고 국내의 여러 시도와 변화들을 찾아보면 또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예술가를 대표하는 플랜 B 문화예술협동조합에서는 이런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또 개중에 지역민들 중에서는 여기는 좀 체육시설로 해야지 우리가 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시간이 되면은 이제 그분들의 의견도 또 저희가 자갈치아지면서 네. 좀 한번 담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꿈꾸는 예술터 이 문제가 있는지조차도 모르셨던 분들은 예. 확실히 좀 학습이 됐을 것 네. 같아요.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는데 네. 당장 77억 원이 이제 국비 매칭 사업인데 국비를 반납하게 될 상황이다. 이거는 좀 커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이런 거를 항상 대립 구도로 볼 게 아니라 이런 의견을 가진 분, 체육 시설을 원하는 분, 예술 시설을 원하는 분 간에 서로 이렇게 생산적인 예. 토론도 저는 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